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먼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양승태 대법원이 삼권 분립을 무시하면서 이 상고법원을 따내고자 온갖 로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는 이제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을 벌인 흔적도 있었는데. 그래요? 네네. 이미 다 알려졌지만 대표적인 것은 역시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 조선일보를 활용한 여론전이었고요. 조선일보 외에도 대법원은 언론과 접촉을 하면서 상고법원에 대한 여론전을 벌였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는 이 종편의 법조인 패널들의 이 성향을 정리한 문건도 있었고, 예. 지역지와 접촉을 해서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방안,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KBS, JTBC, SBS 인사들하고 접촉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KBS 9시 뉴스의 경우에는 KBS 이사진을 통해서 강땡땡 보도본부장과 교섭을 해서 긍정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이 JTBC 뉴스룸의 경우에는 주말 앵커인 전땡땡 사회부장을 교섭해서 메르스 진정 후 우호적 보도가 가능하다는 답변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예. 그리고 SBS 8시 뉴스의 경우에는 기조실장이 조만간 방땡땡 보도국장을 접촉할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다만 이 새 언론사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기대처럼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하는 취지의 리포트를 내보내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JTBC에서 찬반 양론을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전달을 하는 그런 보도가 있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MBC와 관련해서도 이 양승태 대법원과의 커넥션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요? 요거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예. 근데 이 의혹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요. 2012년에 이른바 이제 권재용 허리우드 액션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예. 이 보도와 관련해서 이 소송이 붙었었잖아요. 그때 대법원이 1, 2심을 뒤집고 MBC 사측에 손을 들어줬었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서 MBC가 상고법원에 대한 우호적인 리포트를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한마디로 이제 대법원이 MBC 사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대신에 MBC가 대법원의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을 홍보를 해줬다라는 건데 이 의혹을 제기한 곳은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고요. 엊그제 성명을 냈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좀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2년에 MBC의 170일 장기 파업이 있었잖아요. 이 파업이 한창이던 2012년 5월 16일에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이자 보도본부장이었던 권재용 씨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던 도중에 파업 중인 조합원들과 맞닥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권재용에게 MBC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긴 했는데 아무도 권재용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고 또 권재용도 차 타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 난데없이 그 다음 날인 5월 17일에 MBC 뉴스데스크가 시작하자마자 어젯밤 권재용 앵커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에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서 당분간 방송을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었다. 그러면 노조원이 뭐 폭행을 했다. 이런 뉘앙스가 가득하네요. 네,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 뉴스데스크가 보도된 직후에 MBC 본부가 이 당시 상황 전체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걸 보면은 그 누구도 권재용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자 이 권재용 측이 난데없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상한 뭐 말을 바꾼 사건이었죠. 플라토닉 폭행을 당했군요. 상상 폭행. 상상 폭행. 네, 뭐 그런 상상 임신이 아니라. 예. 이에 대해서 이 MBC 본부가 이 보도는 허위다라면서 이 MBC 사측 그리고 권재용 본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1심하고 2심은 모두 해당 보도가 허위 보도라고 판결을 했어요.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네요. 네, 당연하죠. 아무도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MBC 사측에 노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정정 보도를 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2015년 7월 23일에요. 대법원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기존 판결을 뒤집은 거예요. 그때 대법원의 판결이 참 묘했는데요. 해당 보도가
노조원들이 권 본부장의 신체 일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고의적 공격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네, 이런 논리를 들었습니다. 말이 어렵네요. 네. 예. 약간 뭔가 좀 진실을 감추고 싶고 네네. 오도하고 싶을 땐 말이 어려워져요. 맞습니다. 말이 여러 번 꼬이죠. 예. 그러니까 뭐 권재용이 당시 MBC가 이 노조원들이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어서 배현진이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 이제 노조원들한테 맞았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노조원들이 공격을 했다고 특정한 문장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대법원이. 그때도 참 이상하다. 야, 아무리 대법원이 보수화가 됐다고 하기로 서니 뭔 판결을 이따위로 내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사실 그때 이 사법거래의 힌트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뭐냐면 이날을 전후로 MBC에서 상고법원의 우호적인 보도가 뜬금없이 방송이 그래요. 됩니다. 네. MBC 본부에 따르면요. 실제로 이 대법원이 헐리우드 액션 보도에 대한 이 황당한 판결을 내리기 바로 전날인 7월 22일에 뉴스데스크의 뉴스 플러스 코너에서 과부하 대법원 상고법원이 대안이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방송이 됩니다. 예. 그리고 대법원 판결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7월 24일에 이진강 변호사가 MBC 이브닝 뉴스에 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진강 씨는 이 조선일보의 상고법원 찬성을 주장하는 칼럼을 기고를 한 바 있는데 이 칼럼이 법원행정처가 쓴 칼럼 그 내용과 아주 똑같다 뭐 이런 의혹을 받아온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MBC 이브닝 뉴스에 출연을 했는데 이 출연을 한 이유는 무슨 양형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용은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라고 해요.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 최근 공개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의 집중 취재 코너인 뉴스 플러스를 활용해서 상고법원을 홍보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2일에는 뉴스데스크의 뉴스 플러스 코너에서 이 상고법원이 대한 이런 리포트가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난달 31일에 이 SBS 보도에 따르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홍보 방안 이런 내용이 있는데 MBC와의 접촉은 완료되어 불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었다. 그래요? 네. 여기는 다 이제 말하자면 바터가 끝났다. 네, 그렇죠. MBC는 끝났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이쯤 되면 이제 냄새가 아주 짙게 나는 거죠. 법원행정처에서 발견된 문건 그리고 MBC의 상고법원 홍보 보도 그리고 이 대법원의 황당한 판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이제 양승태 대법원과 MBC의 재판 기사 거래 의혹인 것이죠. 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언론이 해서는 안 되는 재판 거래와 기사 거래가 이제 패키지로 한 방에 이루어졌다라는 의혹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합리적인 의혹인 것 같고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확인을 하는 방법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상고법원과 관련해서 보도를 한 사람이 한 명입니다. 그게 이제 육덕수 기자였어요. 육덕수. 네네. 그러니까 CBS에서 MBC로 간 뒤에 김장겸 체제의 이제 최전방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사실 CBS 사람들이 많이 놀라요. 네, 원래 CBS에서는 그런 면모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지구안이었는데라는 평가만 났는데 말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은 상당히 좀 노골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검찰이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도랑 재판을 거래할 정도의 집단이 이 정권과는 거래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MBC도 검찰도 좀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간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곧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더라고요. 이 롬복에서 큰 지진이 났는데 좀 무사히 잘 치러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대 스포츠를 중계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그동안 제기되곤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계의 쏠림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축구나 야구 같은 거는 인기가 많으니까 모든 채널이 아시안 게임 중계를 한다라고 해놓고
사실상 이제 축구랑 야구 이런 인기 종목 몇 개만 계속 중계를 해왔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비인기 종목의 선수를 출전을 시킨 뭐 가족분들 그리고 비인기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이제 매니아분들 아니면 뭐 다른 국민분들도 어떻게 경기를 관람할 방법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비교적 이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람도 많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지상파 3사에 아시안 게임 중계를 순차 편성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 마침 지상파 3사가 역시 개폐회식 그리고 축구, 야구 그리고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는 일부 종목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경기는 이제 순차적으로 서로 다른 거를 방송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 대표팀이 뭐 출전해서 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일부 경기 그리고 뭐 아시안 게임 개폐막식 정도를 제외하고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계올림픽도 뭐 많은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줬는데 아시안 게임도 선수들이 좀 선전을 해서 뭐 많은 분들이 재밌는 경기를 좀 관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 방송사들 같은 경우 표적이 됩니다. 어떻게든 나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려고 권력자들은 의뢰 그런 마음을 갖기 십상인데 네네. 언론이 줏대가 있다면 거기다가 우리가 바터를 쳤을 때 욕만 바가지로 먹는다. 이런 느낌을 준다면 언론이 이렇게 때마다 밥이 되거나 때마다 표적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작업들을 해야 정권을 누가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바람을 맞고 안 맞고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진짜 이 달고 다는 사람들 특히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기계 언론인으로서의 자긍심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또 윗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특히 그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나쁜 정부 들어섰을 때는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네. 양승태는 바로 그런 나쁜 언론인들을 표적 삼았고 그들을 이용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것이죠. 돌이켜보면은 양승태는 참 실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다 들킬 바터를 치고 다니다가 결국 발각이 된 것이고 씻을 수 없는 대망신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MBC도 좀 웃기죠. 바터를 치더라도 좀 있어 보이는 걸로 해야지 헐리우드 액션 재판 같은 거를. 이게 둘 다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네. 둘 다 미천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전 사실 김세희 씨가 사표 낸다고 했을 때 끝까지 버틸 줄 알았는데 버티지 못하는 거 보니까 빈수레가 요란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무슨 좌파하고의 일전을 벌일 것처럼 그랬지만은 결국 무릎을 꿇잖아요. 네. 그건 실력이 없고 내공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력이 있고 내공도 있으니까 그 어려운 시절을 버티면서 희망을 갖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니겠어요? 이른바 생각 바른 언론인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요약하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이쪽을 이길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 좋은 기회를 갖고도 방송을 다 망쳐놨지. 뭐 하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그렇게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게다가 이제 지난 정권이 이제 끝났을 때는 재난 상황에서 막 쥐떼들이 막 도망가듯이 또 그렇게 또 그런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신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